산책 좋아하시나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해변을 걷는 것, 조용히 흐르는 강물을 보며 강가를 거니는 것, 어슬렁어슬렁 걷는 동네 산책은 어떠세요? 나무마다 새순이 오르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연두에서 초록으로 넘어가는 이 계절은 산책하기가 더없이 즐겁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바깥 출입도 자유롭지 못해 갇혀 지낸 시간이 길어지자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산책은 우울로 고통받고 있는 내가 천천히 치유되기에 더없이 좋은 수단입니다. 자, 편안한 운동화로 갈아 신고 밖으로 나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의 새로운 코너 수풀의 이야기 산책의 수풀입니다. 저도 산책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숲길을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작가 김은은 모국어의 여러 글자들 중에서 숲을 편애한다고 합니다. 숲을도 좋지만 숲만은 못하다고. 숲의 어감은 깊고 서늘하다고. 이 서늘함 속에는 향기와 습기가 번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숲을 좋아합니다. 숲을이라고 발음하면 숲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숲의 글자를 나눠 써서 숲을은 좀 더 가볍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림책의 숲으로 산책을 나가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작가별로, 때로는 주제별로 그림책을 엮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림책의 숲길을 첫 곡 한올의 느린 산책을 듣고 같이 걸어볼까요? 우리 손잡고 걸을 때 기분 좋은 햇살이 우릴 비출 때 너와 함께 맞춰 걷는 이 발걸음은 이렇게도 가벼워 발 맞춰 걸을 때 한 걸음씩 너에게 맞추어질 때 나의 마음도 점점 너로 물들어져 스며들어 우리 함께 걷자 느린 걸음이라도 괜찮아 서로를 재촉하지 않는 느릿한 걸음으로 말야 우리 함께 걷자 힘이 들면 잠깐 쉬어가자 빠르게 가지 않아도 돼 호흡을 맞춰 우리 함께 걷자 조급한 마음은 두고 서로의 발걸음에 맞춰 오래오래 걸을 수 있게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게 느린 걸음이라도 괜찮아 서로를 재촉하지 않는 느릿한 걸음으로 말야 우리 함께 걷자 힘이 들면 잠깐 쉬어가자 빠르게 가지 않아도 돼
그저 우리 함께 걷자. 걸을 수 있게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게. 처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작품은 데이비드 스몰이 그림을 그리고 사라 스튜어트가 글을 쓴 책들입니다.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은 도서관입니다. 책에 등장하는 마르고 눈이 나쁘고 수줍은 여자아이는 데이비드 스몰의 부인 사라를 모델로 그렸다고 합니다. 책의 겉장부터 볼까요? 책이 가득 실린 카트를 끌고 걸어가면서도 책을 읽는 아가씨가 보입니다. 가는 도중 길바닥에 책이 몇 권 떨어졌는데도 모르고 있네요. 겉장을 넘긴 면지 전체에는 책이 빼곡하게 꽂혀있는 책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머, 이 아가씨 좀 보세요.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쓰고 가면서도 책을 읽고 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을 때는 가져온 간식을 새들이 다 먹는지도 머리 위에 새가 앉아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완전히 책에 푹 빠져버렸나 봅니다. 이 아가씨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브라운이에요. 실제 인물인 메리 엘리자베스 브라운의 전기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엘리자베스 브라운이 학교 기숙사에 들어갈 때 가져간 커다란 트렁크엔 책이 가득이에요. 그 책들을 침대 위에 풀어놓자 침대가 무너져 버려요. 기숙사 방 벽에는 버지니아 울프와 톨스토이의 브로마이드가 걸려있네요. 학교에서 자신의 대출증만으로 책을 빌리는 것으로도 부족한지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친구들을 이용해서도 책을 빌립니다. 그리고는 한밤중에 불쑥 찾아가 친구들을 당황하게 만들어요. 아마도 그 책들을 읽느라 밤을 꼬박 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이상하다고 느낀 점이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브라운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잃는 거였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지도를 펴보고도 길을 찾지 못해 하는 수 없이 그곳에 살 집을 마련하고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좀 엉뚱하지 않나요? 이 아가씨는 왜 그렇게 책을 읽고 또 읽었을까요?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먹는 것도 새 옷도 관심이 없어요. 연애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책뿐입니다. 집안의 책장은 책 무게로 부서지고요. 마룻바닥에도 책이 쌓이고 현관 기둥을 따라 책을 높이 쌓기도 하면서 마침내는 현관문을 막아버릴 지경에 이를 정도로 집이 책으로 가득 찹니다. 이 책 전체에서 늘 책으로 향해 있던 눈이 처음으로 책에서 눈을 떼고 앞을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집안에 책이 가득 쌓여 한 권도 더 사들일 수 없는 현실을 자각할 때입니다. 집안에 있는 책의 양이 참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책 읽기를 좋아하지만 책을 숭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책을 뜨거운 주전자를 올려놓는 받침대로도 쓰고요. 그 집에 드나드는 아이들의 집짓기 장난감으로도 쓰게 합니다. 하물며 그동안 사들인 책 모두를 집과 함께 마을에 헌납해버립니다. 아쉬워하기보다 행복한 마음에 휘파람을 불면서 말이에요. 그녀의 집은 그 마을의 도서관이 됩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브라운 도서관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몰입의 즐거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몰입하여 책을 읽는 그 순간이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고 또 읽은 거 아닐까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번뜩 정신을 차리면서 아니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지? 할 때요. 몰입의 대상은 저마다 다르겠죠. 책이 아니라 음악도, 영화도, 사람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것에 몰입해 보았나요? 그때의 기분을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제가 한 대상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혼자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살짝 해보았습니다. 좀 우습죠?
그림책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이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책을 다시 보면서 제 눈에 띈 건요. 엘리자베스 브라운이 세상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아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책을 좋아하는 집안의 분위기, 부모가 책 읽는 걸 좋아한다면 책을 가까이 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읽혔어요. 이 책 도서관을 읽어보신다면 항상 엘리자베스 브라운과 함께하는 곰돌이 인형도 찾아보세요. 그림 밑에 써있는 글 옆에도 항상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것의 의미도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그림책 도서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다음 책 이야기로 이어가 볼게요.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고 나에게 가르쳐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전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나는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자, 다시 그림책의 숲으로 출발해 볼까요? 이번에 소개하고 싶은 책은 리디아의 정원입니다. 이 책은 제게 참 특별한 책입니다. 제가 성인 독서 모임을 올해로 만 10년을 했는데요. 그 모임에서는 서로 닉네임을 씁니다.
제 닉네임이 바로 이 책의 주인공 이름 리디아입니다. 제가 그림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 큰아이를 낳고부터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으니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이렇다 할 그림책이 많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그림책의 역사를 짧게 보면요. 책의 저작권 제도가 안착되고 외국의 출판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그림책을 번역, 출판하기 시작한 게 1990년대 초중반입니다. 우리 작가들 손으로 만든 창작 그림책이 출간되기 시작한 때도 이 시기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나라 그림책 중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그림책 역사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입니다. 바로 권정생 선생님이 글을 쓰고 정승각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 강아지 뚱입니다. 2011년도에 벌써 10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다시 리디아의 정원으로 돌아와서요. 저는 왜 리디아란 이름을 닉네임으로 쓰고 싶어 했을까요? 리디아의 어떤 점이 마음을 끌었던 걸까요? 리디아는 시골에서 할머니와 아빠, 엄마와 함께 살아갑니다. 할머니와 정원을 가꾸는 일을 제일 좋아하는 리디아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도시에 계시는 외삼촌에게 보내집니다. 입을 하나라도 덜으려는 거지요. 이 그림책의 시대 배경이 1930년대의 미국 대공황 때입니다. 모두들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혼자 기차를 타고 낯선 도시의 역에 내린 리디아. 책의 2페이지 전체에 온통 시커멓고 커다란 역에 철제 구조물이 그려져 있고 한쪽 구석에서 그 건물을 바라보는 리디아의 주변에만 조금 하얗게 빛이 있네요. 역에는 사람들이 많기 마련인데 리디아 주변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도 리디아가 낯선 도시에서 처음 느꼈을 두려움과 외로움이 표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처음으로 만난 외삼촌은 잘 웃지도 않는 묵뚝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리디아는 삼촌 가게 건물에 있는 빈 화분을 보며 가슴이 너무 떨린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꽃을 심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리디아는 빵집을 하는 삼촌 가게의 일을 도와주며 틈틈이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꽃씨를 심습니다. 빵집 주변이 온통 꽃으로 가득 차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고 빵집은 장사도 잘 됩니다. 삼촌이 희미하게 웃으셨대요. 그러는 중에 리디아는 삼촌을 위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책은 모두 편지글로 되어 있는데요. 리디아가 삼촌을 놀라게 하려고 작정한 그날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행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유난히 이 도시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라고요. 리디아는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디데이는 독립기념일이어서 가게를 하루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이 책 겉표지에는 한 손에는 해바라기 화분을 들고 다른 손은 모종삽을 높이 치켜든 리디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제 보니 자유의 여신상을 닮은 것 같아요. 독립기념일과도 의미가 많네요. 리디아는 건물 옥상으로 삼촌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쪽으로 다 왔어요. 올라가 주세요. 라는 글씨를 벽 중간중간에 붙여둡니다. 바닥에는 꽃이 심어진 화분을 늘어놓고요. 삼촌이 드디어 리디아가 준비한 비밀 장소에 도착한 순간 삼촌은 너무나 놀라서 눈이 동그라집니다. 저도 처음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얼마나 놀래고 설렜던지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궁금하시죠? 제발 이 책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기쁨의 순간을 저는 뺏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빠가 일자리를 구했다는 소식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리디아. 처음 올 때와 다르게 기차역은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묵뚝뚝하기만 했던 외삼촌은 무릎을 꿇고 리디아를 꼭 껴안아줍니다. 리디아가 우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장면은 없지만 리디아는 정말 한 번도 울지 않고 씩씩하기만 했을까요? 저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라고 쓴 편지글은 그동안 꾹 참았던 리디아의 모습이 보이는 것도 같았습니다. 홀로 외롭고 힘든 상황이지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주변을 밝게 빛나게 하는 리디아. 리디아의 그 힘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전하는 가족의 힘일까요? 항상 자연에서 일손을 놓지 않는 원의 사이기 때문일까요?
버려지고 어두운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달라지는 내일의 모습을 볼 줄 알았던 리디아. 저는 그런 리디아의 모습에 반했답니다. 저도 10년을 리디아로 불렸으니 조금이라도 그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지칠 때 어디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까? 방탄소년단은 자기의 마음속에 문을 하나 만들려고 노래합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를 위로해줄 매직샵이 있대요. 리디아의 정원을 마치며 BTS의 매직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망설인다는 걸 알아. 진심을 말해줘. 결국 다 흉터들로 돌아오니까 힘내란 뻔한 말은 하지 않을 거야. 난 내게 들려줄게. 내가 뭐랬어 이길 거랬잖아. 믿지 못했어 이길 수 있을까. 이 기적이 아닌 기적을 우리가 만든 걸까. 난 여기 있었고 네가 내게 다가와준 거야. I do believe your galaxy. 듣고 싶은 너의 멜로디. 널 은하수의 별들은 너의 하늘이 과연 어떻게 수놓지. 나 절망 끝에 결국 내가 널 찾았음을 잊지마. 넌 절벽 끝에 써있던 내 마지막 이유야. Live. 내가 남기 싫은 날 영영 사라지고 싶은 날 문을 하나 만들자. 너의 맘속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곳이 기다릴 거야. 믿어도 괜찮아. 널 위로해줄 매직샵. 따뜻한 천장을 마시며 저음의 술을 얼른다 보면 널 괜찮을 거야. 여기 매직샵. 날리던 벚꽃처럼 질된 나팔꽃처럼 아름다운 그 순간처럼 항상 최고가 되고 싶어. 그래서 조급해 오늘 저도 있어. 남들과 비교 일상이 돼버린 거북이었던 내 욕심은 대단한 억제 고통 목줄이 됐어. 그런데 말야 돌이켜보니 사실은 말야 나 최고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닌 것만 같아. 위로와 감동이 되고 싶었었던 나 그대의 슬픔 아픔 걷어가고 싶은 나 내가 날기 싫은 날 영영 사라지고 싶은 날 문을 하나 만들자. 너의 맘속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곳이 기다릴 거야. 믿어도 괜찮아. 널 위로해줄 매직샵. 따뜻한 천장을 마시며 저음의 술을 얼른다 보면 괜찮을 거야. 여기 매직샵. So show me, I'll show you. So show me, I'll show you. So show me, I'll show you. Show you, show you. 모든 게 다 두려웠다면 믿어줄래. 모든 진심들이 남은 시간들이 너의 못된 답은 네가 찾아낸 이곳에 너의 은하수에 너의 마음속에 You gave me the best of me, so you gave me the best of you. 난 찾아냈잖아. 날 알아줬잖아. You gave me the best of me, so you gave me the best of you. 넌 찾아낼 거야. 내 안에 있는 galaxy. So show me, I'll show you. So show me, I'll show you.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늘땀입니다. 이 책은 그래픽 노블입니다. 그래픽 노블은 만화와 소설의 중간 형식을 취하는 작품입니다. 폐쇄적인 가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데이비드 스몰 작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매정한 부모들 때문에 상처받은 몸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기까지 작가는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고통은 말로 표현하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슬픈 기억일수록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은 잊히고 반복되기 때문이랍니다. 작가는 이 책의 작업이 매우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고 심지어 신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작가는 아내 사라 스튜어트를 만나고 그동안의 힘들었던 기억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바늘땀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데이비드 스몰과 사라 스튜어트의 작품 도서관과 리디아의 정원, 바늘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수풀의 이야기 산책 첫 에피소드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하려니까 목이 잠겨가지고 숨이 차고 좀 부족했나요? 다음에는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작가 진행의 수풀 나수키, 연출 김미연, 제작에는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